자, 미중에 이제 외교수장이 통화를 했는데, 이미 이제 합의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합의를 이 반원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진척이 없는 대화들이 또, 답답하게 펼쳐져 나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미중 사이의 실무 협상은 어느 정도 됐고요.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미 어제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밝힌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중국이 휘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미국이 부과하기로 한 관세 부과 안 하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큰 틀에서는 합의를 한 걸로 얘기가 나왔고요. 근데 아직까지 콩을 안 사줘요. 예, 콩 얘기가 지금 아직 안 나오고 네. 있고요. 대두. 자, 이번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통화를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루비오 장관은 대표적인 반중파입니다. 예, 이 사람은 굉장히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을 만나고 싶어하고 반드시 만나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협력을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제일 큰 건 콩이 아니고 사실은 대만 문제거든요. 이중 간에 걸려있는 협상 중에 제일 큰 거. 그러니까 그 대만을 미국이 계속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고 협박 카드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개지랄을 그렇죠. 떠니까 실제로 그런 의지는 1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은 몸이 바짝 달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다른 뉴스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중국이 서해안 쪽에 불법 구조물 같은 거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다 그러는데 사실 그 불법 구조물이 뭐냐면 수중 소나 장치입니다. 이렇게 말해서 고정형 소나를 박아놓은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서해안은 원래부터 지형이 험한 데다가 탁류가 심해가지고 잠수함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탐지가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중국의 가장 핵심적인 산업 자원들, 그다음에 군사 기지들, 심지어 핵 발전소들이 다 중국의 동해안, 우리나라 서해안에 서해안 맞붙어 쪽으로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만일에 전쟁이 생기거나 도발을 받게 된다고 하면 최우선으로 쳐맞을 지역들이 뭐 대련에 있는 해군 기지나 아니면 그쪽에 있는 각종 그 원전 시설들 그리고 각종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급받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군항들 이런 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무서운 거야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안이. 그래서 서해안 안에서 한국의 해군력이 강하다는 게 너무 무서운데 그중에 제일 무서운 거는 사실상 잠수함 전력이란 말이에요. 뭐 조금 얘기가 많이 나가긴 하지만 세월호 때도 마찬가지지만 맨날 미국 애들이 오면 우리나라 제주 해안부터 서해안을 포함해갖고 그 안에서 잠수함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잠수함하고 뭐 세월호하고 있는 의혹 얘기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서해안이 가장 그 잠수함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의 뭐랄까 요충지라 그래야 되나? 뭐 요런 지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서해안 이쪽은 해저 지도를 그려놔도 3개월만 지나면 이 바닷물 해류의 움직임 때문에 지도가 바뀌어 매날 물길이 새로 나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 대한 방위에 거의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기 때문에 중국이 무리하게 지금 저런 감시를 위한 서해안 불법 구조물 같은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조만간 우리가 해결하겠지만 중대한 건 뭐다? 이미 그러한 불법 구조물 내지는 또는 중국의 해군력들이 예, 남태평양이나 북태평양이나 남중국해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해역, 특히나 제주 앞바다를 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해군의 군사적 무장 능력, 잠수함들의 무장 능력이 수적으로는 중국한테 많이 밀리고 있지만 전면전으로 붙었을 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분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자꾸 지금 잠수함 만들고 있지. 사상 지금 최고로 인정받는 3,500톤급 장영실함 나왔잖아요. 미국이 지금 핵연료 재처리 풀어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핵 잠수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단 말이야. 근데 이걸 누가 주로 만든다? 하나오션이 전부 다 만드는 거예요. 옛날 대우중공업이.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하나오션 5개사를 갖다가 중국이 거기에 대해 갖고 제재를 때리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야, 니네들 이렇게 노골적으로 잠수함 만들고 무장하고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우리가 불안하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핵연료 농축을 통해 가지고 이걸로 핵잠이라든지 핵 구축함 또는 핵 항공모함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고 하면 미국, 중국, 러시아 다음으로 항공모함 만들고 핵 거기다가 미사일 만들어서 쏘고 비행기 만들어서 얹어서 전투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단 말이야. 지들도 아직 핵 추진 항공모함은 못 만들어 봤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준비가 다 돼 있다니까. 그래서 중국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미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대만의 방위라든지 대만을 지켜준다는 약속을 한국이 해달라는 거예요. 미국이 손을 떼고 한국이 대만이 유사시 사태 때 우리가 대만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왜 해? 그러니까 당연히 할 이유가 없는데 그 얘기만 해준다고 하면 미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감춰놨던 주요 군사 기술력들 위성을 통한 첩보 시스템이나 우리가 유일하게 터지는 게 안 되는 게 그쪽 부분이거든요. 위성 문제라든지 캐터필러를 통한 항공모함 내조 기술이라든지 수직 이착륙 관련한 엔진기 이런 것들을 다 몰아주겠다는 거야. 대신에 중국이 대만 먹는 문제에 한국이 개입해줘라는 카드를 들고 올 거라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현명하게 풀어나갈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 입장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해야 될 수도 있고 안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러면서 슬슬 간을 보면서 중간자적 외교를 쭉 해나가면서 그와 관련된 그 다중 외교를 펼쳐나가는데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 요소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 국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일 수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이 찍들이에요. 지금 이미 이제 전환길 벌써 지금 난리 났어. 버스 사갖고 돈도 다 날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온다고 하니까 윤석열 면회를 해달래. 늦었지만 이제야 트럼프가 오는구나. 아니, 윤석열을 구해줘. 니네들 말대로라면 이미 구출해야 되지 않았나? 항공모함이 세대는 벌써 왔다 갔어야 되지 않아? 청계천까지? 이미 구출하고 한 3번 정도는 구출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참 진짜 윤석열을 면회해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아니 지금 그쪽에서 니들이 그렇게 밀던 테드 창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구야 그 한국 그 테드 창? 테드 창이 아니고 찰리 커커. 테드 창 내가 붙인 이름이고 고든 창. 고든 창하고 그 다음에 우리말 할 줄 알았다 몰랐다 하는 모스탄이 대사로 오니 니들 온갖 잡소리 다 찌끄리면서 트럼프가 걔네들 내서서 윤석열 구한다 그랬잖아. 미군이 온다, CIA가 구출한다, FBI가 온다, 온갖 얘기 다 했는데. 나는 너무 그걸 믿어? 진짜 무식한 걸 또 한 번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전환길이가 중국 공산당이 개입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의혹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FBI 조사를 지시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동신 FBI는 연방수사국이라서 미국 내 에 조사만 하고 관할이 미국 내부에 병신. 트럼프가 시키면 그것도 할 수 있겠지. 지난번 선거 때 트럼프가 바이든한테 졌을 때 중국이 개입해가지고 미치겠다. 미국 내 투표 뒤집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도 FBI는 동원 안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런 사람들한테 돈 주고 뭐 구독해주고 이런 사람들 말에 속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냥 아니, 진짜 방법이 없어. 아니, 이런 쌉소리도 구분 못하면 수준이 방법이 너무 없어. 떨어지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를 가르쳐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근데 그 쌉소리를 오프라인에서 하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구들이 경주에 가갖고 트럼프 앞에서 시위를 해보겠다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경주에 국유 시위대가 집결해가지고 현중 시위하고 있고 정치적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하고 일단 뭐 있는데 저런 짓거리를 한다고 해갖고 트럼프가 내가 갑자기 윤석열을 구해야겠다 이런 개소리는 하지 않을 거고요. 그걸 본다고 하더라도 크게 뭐 자기 자신한테 개념 받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이미 한국에서 종로 광화문에서 이 반트럼프 시위 일어나고 있는 걸 다 보고받고 있는데 이 한줌 안 되는 이찍들이 쫓아갖고 저걸 한다고 만일에 그와 같은 혹시 정치 개입적인 언사를 비슷하게라도 던지면 이 한미 협상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동맹 관계는 그 정도로 트럼프 멍청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참,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또 노다요, 얼마나 노다. 주변 그 경주나 이런 쪽에 상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또 못 살게 굴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같은 편이니까 네, 경주 사시는 분들 많이 네, 잘 활용해서 타일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일러 치나 애들이. 아유. 근데 뭐 어찌됐거나 저기 가가지고 설치면서 쟤네들도 뭐 믿는 구석은 있을 거예요. 근데 예전만큼 자금 동원해줄 세력들이 없는데 아니 국집 의원들도 좀 가세요. 여기 그러니까 나는 가서 국진도 의원들도 가가지고 가갖고 같이 윤허경 같이 해. 했으면 좋겠어요. 뭐 네. 윤석열 당 대표가 윤석열 면회까지 가는데 뭘 이래- 못할 게 있나? 뭐 경주는 땅값이 싸서 안 가나? 네. 거기다도 실거주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저쪽 애들이 다 망가뜨려놓은 압백을 어렵게 수습해가지고 진짜 숙소부터 연회장까지 다 바꿔가면서 돈 지내는 거 다 날리고 지금 역대급 최대급 행사를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똥물을 뿌리겠다고 쫓아가는 그구들이나 또는 이에 관련해가지고 반대 입장을 내고 있는 국짐당 같은 놈들을 보면 누가 매국노인지, 응? 누가 진짜로 매국노인지 이걸 그 왜 인터넷에 봐야 그런 말 되지 않을까 있잖아요. 싶어요. 네. 일찍과 이찍의 차이 해가지고 일찍들은 이찍이 잡으면은 나라 망칠까봐 걱정하는데 이찍들은 일찍이 집권 하면 나라 망해라고 얘기한대. 왜냐면 잘 되면 집권을 못하니까 못 뺏어오니까. 이게 나라를 생각하는 인간들이 아니야.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언제나 나라가 위기 상황에 처해가지고 진짜 야 이러다 나라 망하는 거 아닐까? 그럴 때에만 정권이 우리 쪽에 넘어와요. 그치? 그러면 망하기 직전에 가는. 3년 4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똥을 정당화 치우면. 시켜가지고 해놓고 어. 나면 딸랑 부동산 문제를 갖고 저쪽으로 넘어갑니다. 맨날 그냥 땅값이 비쌌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걔네들이 받으면 그동안 정리해놓은 것들을 또 왕창 다 헤쳐먹고 다 갈아엎어요. 네. 요런 짓거리가 반복되지 않으려고 하면 최소한 이번에 경찰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당연히 마무리 짓겠지만 부동산 관련된 개혁 부분도 확실하게 이 정권 안에서 매조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